Engineering Economics, 경제성 공학, Replace Analysis, 대체 분석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오늘은 미국 대학교 대학생 짤들을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야, 이거? 제가 미국 쪽 그 유머 같은 것들을 가끔씩 뭐 영어 공부도 할 겸 해서 좀 보고 그러는데요. 이게 세상 사람 사는 게 참 다 똑같다 이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경험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에 비해서 미국은 이 에세이 글쓰기 과제가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짤이 뭐냐면은 When you're writing an essay and trying to hit that 500 word count, 그러니까 에세이 과제를 쓰는데 500단어를 이제 채우려고 할 때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을 이제 계속 중언부언하면서 단어를 계속 늘리는 거죠. 그래서 병에 뭐라고 써 있냐면 very young, small, early peas, 아주 어리고 작은 그 새싹들 뭐 이런 뜻인데 그냥 다 같은 말이잖아. young, small, early 이거 다 같은 거 아니야? 거기다 very까지 넣은 뭐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다 똑같은 말을 굳이 이렇게 쓰고 있다. 그런 뜻으로 만들어 놓은 짤입니다. 근데 너무 이해되죠. 이제 우리도 억지로 분량 채우려고 이렇게 줄간 늘리고 뭐 단어 늘리고 글씨 좀 키웠다가 줄였다가 문단 간격 늘리고 저 대학 때는 좀 했었는데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이제 그걸 다 지정을 해주셨죠. 글자 크기 12포인트에 뭐 줄간 뭐 저저 해주셨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뭐 이렇게 되기도 했죠.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왜 이래? 이러지 마. 유튜브가 눌러졌네?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네. 두 번째, me writing essays. 내가 에세이 쓸 때 뭐 이런 뜻입니다. 짤 제목이 Oh, write the poison. The poison for Cusco. The poison chose specially to kill Cusco. Cusco's poison. 같은 말을 이제 반복한다는 거죠. 이게 아마 쿠스코라는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얘기일 텐데요. 그래 그 독약 쿠스코를 위한 독약. 쿠스코 특별히 쿠스코를 죽이기 위해 선택된 독약. 쿠스코의 독약.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같은 말을 반복을 하면서 에세이를 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한 짤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짤이랑 똑같이 계속 말이 중언부언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다는 얘기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Trying to hit that word count. 그래서 CNN reports that according to senior park official Cecil the Lion's brother Jellicoe, who is also a lion, was killed on Saturday in Zimbabwe's Hwanji National Park. 그러니까 CNN 보도에 따르면 그 공원 관리자가 공원 상급 관리자가 그러니까 공원 주임이 CNN이 보도하기를 공원 그 주임이 말하기를 공원 관리자가 말하기를 사자 세실의 브라더인 제리코 얘도 또 사자인데 who is also a lion 당연하죠. 라이언인 세실의 그 브라더 그러니까 세실이 여자일 거니까 세실이니까 아마 오빠 남동생이겠죠. 오빠인 제리코 오면은 당연히 사자겠지. 사자의 오빠인데 뭐 그럼 뭐 술록이겠어? 제리코가 토요일 짐바브웨 환지 국립공원에서 사망했다. 뭐 이렇게 이제 좀 킬드니까 사망했다라기보단 어떻게 돼서 누구 때문에 이제 죽었다, 살해됐다 뭐 이런 뜻이죠. 네. 근데 이제 단어를 계속 이제 쓸모없는 걸 넣어가면서 워드 카운트 단어 개수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게 웃긴다 뭐 이런 뜻입니다. Cecil the Lion's brother Jellicoe, who is also a lion.
이게 이제 웃음 포인트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게 다 모습이 비슷비슷하고 다 이제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고 미국 대학생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사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네, 대체 분석의 개념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선 분석 문제가 뭔지를 봐야 될 텐데요. 제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여기서 디펜더가 방어자 혹은 방어 설비라고 불립니다. 네. 디펜스가 방어, 수비수 이런 뜻이죠. 네. 방어라는 이런 이름보다는 우리가 아는 기존이라는 이름이 좋을 것 같아요. 기존. 기존에 어떤 장비를 내가 쓰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시점은 여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시점에서 내가 얘를 계속 쓸 거냐. 근데 계속 쓰는데 색깔이 조금 달라졌죠. 그래서 뭔가 쓰는데 계속 쓰는데 뭐 수리를 하거나 뭐 그런 거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장비가 마음에 든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새로운 장비를 쓸 거냐. 그럼 새로운 장비는 우리가 챌린저, 도전자라고 합니다. 도전 설비. 그래서 새 장비입니다. 새. 신규. 그래서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대안 선택이 되는 거죠. 대안 선택. 네. 대안 선택인데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거니까 베타적인 대안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 설비니까 as is 혹은 do nothing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약간의 수리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100% as is는 아니고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 새 투자, new investment는 말 그대로 이제 완전히 새로 사는 거기 때문에 얘한테 돈이 완전히 새로운 투자금이 들어가고 뭔가 또 새로운 이득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느 걸 고를 거냐.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본 대안 선택 문제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다루는 방식이 조금 달라진다. 그거는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럼 왜 이런 대체의 원인이 생기느냐,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왜 이런 필요성이 생기느냐, 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됐냐. 이게 이 문제가 현실에서 굉장히 빈번하고 아주 익숙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따로 수많은 대안 분석 문제 중에 하나, 대안 선택 문제 중에 하나로 대체 분석을 따로 배우는 거거든요. 너무나 이제 자주 등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그렇게 자주 현실에서, 실무에서 등장하고 우리가 다뤄야 되는 그 원인, 필요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라고 했을 때는 노후와 진부와 obsolescence, 제가 발음이 되게 안 되는 영어 단어 중에 하나예요. obsolescence일 거예요. obsolescence인데 오랜만에 딱 보면 항상 발음이 잘 안 돼요. 경상도 사람들이 그 음절이 몇 개 이상 있으면 블루베리 스무디처럼 블루베리 스무디 이렇게 되는 것처럼 잘 안 됩니다. 아무튼 진부화가 됩니다. 노후화와 진부화는 조금 다른데 사실은 노후화는 내가 이제 늙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혹은 과거의 나와 비교를 하는 겁니다. 진부화는 남과 비교해서 낡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 지금의 타인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으로 예를 들면은 이건 이제 품질 경영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노후화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우리 오빠가
데뷔했을 때는 진짜 춤을 정말 기깔나게 췄는데 이제 한 8년차 10년차 됐더니 어우 오빠 왜 이렇게 백덤블링이 안 돼요, 왜 이렇게 토마스가 안 나와요, 뭐 원킥이 안 나오고 이 팝핑이 안 돼요, 터닝이 왜 이렇게 느려요. 이게 노후하고 진부화는 아이돌판에서 예를 들면 어떤 칼각 군무를 이렇게 싱크로해서 뭐 2프레임 딜레이로 타타타타닥 이렇게 세퀀싱을 보여주는 어떤 그룹이 나왔다. 이미 있지만 그 그룹이 나왔는데 너무 새로웠었는데 얘네 이 그룹이 5년차, 6년차, 7년차가 됐더니 다른 그룹들이 더 잘해. 2프레임 시퀀싱이 아니고 2프레임, 4프레임, 다시 2프레임, 4프레임 이렇게 해서 탁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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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리듬감 있는 시퀀싱 댄스가 이 그룹 안에서 차례대로 쫙 이루어져. 우와 정말 개쩐다. 이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 오빠들은 똑같은 걸 하고 있는데 심지어 더 잘하고 있는데 좀 상대적으로 떨어져 보이는 그게 진부화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노후화나 진부화가 일어나면서 비용이 증가하고 효율이 저하돼요. 그러니까 이게 봐서 알겠지만 노후화의 경우에는 비용 증가나 효율 저하가 절대적인 거고 진부화는 비용 증가나 효율 저하가 상대적인 거긴 합니다. 어쨌든 이 두 개를 묶어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나 자신의 장비는 물론이고 상대적인 장비와의 비교도 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합쳐서 여기서는 그냥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후화 혹은 진부화를 세 가지 측면으로 보통 보는데 기능적, 아까도 봤지만 물리적인 수치가 감소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수치가 나빠지는 것도 있고 상대적으로 신제품에 비해서 나빠지는 것도 있어요. 기술적 노후화는 정말 그냥 진부화를 얘기를 합니다. 얘는 그냥 진부화에 해당하죠. 내가 멀쩡하게 잘하고 있어도 훨씬 좋은 놈이 시장에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걸 쓰는 게 맞는 건가 상대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경제적 노후화도 가격 및 비용의 상승이 노후화 때문에 올라가기도 해요. 쓰던 제품을 계속 쓰고 싶은데 얘의 소모품 가격이 너무 올라간다. 얘 유지 보수비가 올라간다. 그런데 또 진부화 상대적으로 얘랑 비슷한 성능의 신제품이 챌린저가 가격이 너무 싸졌다. 그래서 내 비용이 올라간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노후화와 진부화가 제일 큰 원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물리적인 손상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제도 및 사회적 변화, 그러니까 규격이나 KS 같은 표준의 변화나 규격 변화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기존 장비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거나 기존 장비를 많이 고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젤 차량에 DPF라고 오염 저감 장치를 달아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이 생겼어요. 그 디젤 택시 같은 것들을 몰고 다니던 예를 들어 화물차 기사나 택시 기사나 이런 분들이 디젤 차량을 몰고 다니시다가 이게 의무화가 되면은 내가 기존 장비를 이 돈을 들여서 쓰는 거랑 전기차라는 새로운 챌린저를 쓰는 거랑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의 원인이 여러 가지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후화 진부화가 가장 대표적이고 그거 말고 물리적인 한계나 어떤 제도적인 변화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분석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방법은 대체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의 분석 방법은 우선 분석 구조를 이해해야지 결정이 될 수 있어요. 분석 구조가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분석 구조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대체 분석의 종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의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구조에 따라서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대체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펜더를 그대로 쓸 거냐, 혹은 수리 조금 하고 쓸 거냐, 아니면 새로운 걸 쓸 거냐.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체 여부죠. 그냥 간다? 그냥 간다? 유지? 대체. 이렇게 양당 간의 결정을 해. 챌린저가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뭐 챌린저는 여러 개일 수 있는데 아무튼 디펜더 챌린저, 뭐 디펜더 챌린저 1, 2 이런 대안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이때는 유효 수명이 일단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얘를 바꾸면 어디까지 쓸지 이렇게 딱 결정이 돼요. 지금부터 내가 어느 기간 동안에 경제성 분석을 한다는 게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뒤에 나오겠지만 관점을 결정을 해요. 내부자, 외부자 이런 게 있는데 내부자 관점법, 외부자 관점법을 선택을 해서 이걸 경제적으로 비용들을 이렇게 짜라락 나눕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석 비용을 계산을 하고 선택을 하면 돼요. 당연히 이제 비용이 싼 쪽을 선택을 하겠죠. 또 다른 문제는 대체 시점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네. 이건 무한 수명을 가정해요. 계속 가요. 계속 얘를 내가 쓸 텐데, 그러니까 실제로 무한하진 않더라도 꽤 긴 기간 동안 이 프로세스를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 장비를 요 간격으로 이렇게 바꿀 거냐? 네. 그게 아니고 좀 긴 간격으로 바꿀 거냐? 간격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예를 들어서 요게 3년이고 요게 2년이고 요게 3년이면 2년마다 바꿀 거냐? 3년마다 바꿀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평균 비용이 좀 달라지죠. 그래서 연평균 비용을 계산을 해서 똑같이 비용 분석하고 요 간격을 구합니다. 최저 교체 주기를 결정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방법에 있어서 공통점은 요 비용을 분석한다는 거고요. 요 비용을 분석함에 있어서 분석 방법은 연간 등가를 구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기간이 사실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꼭 A로 안 구하고 P로 할 수도 있지만 항상 A로 합니다. 이거는 이제 두 개를 바꿀 때 연평균 얼마가 들 거냐를 다루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통 비용을 연으로 바꿔서 합니다. 특히나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기간이 서로 달라요. 근데 이제 무한히 반복되기 때문에 무한 기간 동안의 전체 현가를 구하거나 미래가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연평균 비용이 2년마다 바꿨을 때, 3년마다 바꿨을 때 어떻게 다르냐, 어느 게 적게 드냐 이런 걸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연간 등가로 바꾼 비용을 연간 등가 균일 비용, Equivalent Uniform Annual Cost, 그래서 EUAC라고 많이 부르는데 뭐 또 교재에 따라서는 그냥 연간 등가 비용이라서 Annual Equivalent Cost, AE를 뒤에 C를 붙여서 AEC라고 짧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상관없고요. 그냥 A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 다 A가 들어가 있잖아요. A입니다. A. 다만 이 분석 방법을 적용을 할 때, 그러니까 대체 여부든 대체 시점이든 연간 등가로 바꿔서 이제 대안들을 비교를 하게 되는데, 요 비교를 할 때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매몰 비용, 썬크 코스트입니다. 분석 시점, 얘는 요때가 분석 시점이고 얘는 요때가 분석 시점인데, 이 분석 시점을 기준으로, 이 의사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비용은 매몰 비용, 썬크 코스트라 그래서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건 얘가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 디펜더를 옛날에 이 방어자 기존 설비를 10년 전에 얼마에 샀다. 이거는 내가 디펜더를 계속 쓰던 챌린저를 새로 구입하건 그 비용은 바뀌지 않아요. 상관없어. 이미 지나간 일이야. 그래서 이거는 고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기회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착각을 하는데, 기회비용은 얘를 내가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디펜더를 그냥 쓰면 얘를 수리만 해서 쓰는데 챌린저를 쓰면 얘를 팔아야 되잖아요. 팔아야 되면 이제 거기서 돈이 나오니까 그거는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만, 과거에 내가 얘를 얼마 주고 샀는데 얘가 나 얘한테 큰 돈 들였는데 이거는 이미 지나간
돈입니다. 매몰 비용은 기회비용이 아니고 분석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매몰 비용인지를 확인하려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의사결정 시점 이전에 발생을 한 거냐. 그래서 내가 어느 쪽을 선택을 하건 이게 바뀌냐 안 바뀌냐만 확인하면 됩니다. 안 바뀌는 거면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분석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짧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대체 여부 분석 문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죠. 우선 대체 여부,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본 거, 기존의 기존 장비를 기존으로 그냥 쓸 거냐, 조금 수리는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신규 장비를 쓸 거냐, 요걸 고르는 대체를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관점이냐? 비용 분석의 관점이에요. 내부자 관점법과 외부자 관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부자와 외부자. 내부자 관점법은 회계적 현금 흐름법 혹은 현금 흐름 접근법이라고 하는데 둘 다 이런 말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캐시플로우가 발생하는 쪽을 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화가 왔네요. 네, 실제로 발생하는 캐시플로우에 집중을 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인데 이제 발생하는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눈에 잘 보이는 거를 다룬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고, 외부자 관점법은 기회비용을 다룬다라는 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내부자 관점법이 왜 내부자고 외부자 관점법이 왜 외부자냐면, 외부자 관점법은 말 그대로 외부자, 이 공장, 우리가 회사나 공장이라고 따졌을 때 어떤 장비를 바꾼다라는 거니까 거기에 외부에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이 없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소유권이 없는 경우라서 있던 걸 다시 쓰려고 해도 외부자니까 그걸 사서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시 후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대체 여부 분석을 함에 있어서 비용을 이렇게 나눠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계산을 할 때 두 가지 어떤 기준이 있다. 내부자 관점법과 외부자 관점법이 있고, 내부자 관점법은 회계적인 방법 혹은 실제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집중하는 방법이고, 내부자 관점법은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이 기회비용의 관점으로 평가를 하는 방법이다. 네,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좀 간지럽네. 제가 칼아 있는 걸 그래서 잘 안 입는데. 아무튼 그래서 유효 기간이, 분석 기간이 대안별로 똑같을 경우에는 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대안이, 기존 대안과 신규 대안이 서로 기간이 다를 때는, 기존 장비를 그냥 쓸 때는 3년 쓸 수 있고 신규 장비는 5년 쓸 수 있고, 이러면은 이제 가능하면 외부자 관점법을 쓰는 게 좋다 라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우리는 그렇게 복잡한 회계적인 원리까지 배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복잡하다기보다 헷갈리는 그런 원리를 배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내부자 관점법을 쓸 거고, 요런 경우는 개념상으로만 알아두고 실제로 우리가 다루지는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부자 관점법은 인사이더스 뷰포인트라고 부르는 건 현 장비의 소유자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내부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장님이죠. 가게 점주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회계상 현금 흐름을 그대로 적용을 해요. 이미 내가 갖고 있던 물건인데, 기존 장비에서 제일 이게 잘 드러나거든요. 기존 장비를 유지할 때 내부자, 사장님 입장에서는 돈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 비용은 일단 빼고,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냉장고인데, 우리 예를 들어 카페 사장님 입장에서 냉장고를 그대로 쓰겠다는데 무슨 돈이 들어가 안 들지가 맞는 거죠. 돈이 실제로 현금 흐름이 발생을 안 하잖아요. 근데 외부자, 아웃사이더,
말했지만 회사의 외부자라는 거는 이걸 카페를 인수할 사람, 카페 인수할 사람입니다. 카페 인수할 사람은 카페라는 그 법인 계약서만 인수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존 냉장고를 그대로 쓰겠다는 거는 기존 장비 받아서 이거 팔아서 돈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돈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돈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내가 딴 데다 쓸 수가 있어요. 내가 카페를 안 할 수도 있고 냉장고 없는 카페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기존 냉장고를 그대로 쓰겠다 하면 그 냉장고의 중고 가격만큼 나는 돈을 잃는 거예요. 잃는 거. 이 카페를 통으로 이제 내가 사는데 사고 나서 이 냉장고를 그냥 쓰겠다? 그러면 이거 좀 그 냉장고 중고 가격만큼을 내가 내고 쓰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새 장비를 쓰겠다. 그럼 냉장고를 이걸 팔겠다. 그러면 카페에서 내가 이 카페를 사는데 냉장고가 여기 있다 그러면 요만큼만 카페를 구입하면 되는 거거든요. 얘를 빼면 돼요. 그러니까 돈이 안 들죠. 이해되시나요? 냉장고를 그냥 쓰겠다 그러면 이만큼을 내가 구입을 해야 되니까 냉장고 중고 가격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자는 아직 내가 이걸 소유하고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입장이 달라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기존 장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요게 조금 입장이 극명하게 달라진다라는 거고요. 내부자 입장에서도 기존 장비를 유지하지 않고 기존 장비를 팔 경우에는 내부자는 이 카페랑 냉장고가 둘 다 내 거였기 때문에 이걸 팔아치운다. 그럼 돈을 버는 거죠, 나는. 원래 내 거였으니까. 중고로 팔게요, 당근할게요. 그러면 20만 원이요. 그럼 20만 원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존 장비 입장에서는 그만큼 돈을 버는 건데, 내부자 관점에서는 그만큼 돈을 버는 건데, 외부자 관점에서는 얘를 그냥 쓰면 돈을 잃는 걸로.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갭 차이 따지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판단이 같은 결과가 나오지. 그런데 어느 쪽을 플러스로 할 거냐? 아니면 이쪽을 마이너스로 할 거냐?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